자, 그래요. 모두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식량 문제 해결로 들어갈게요. 인류 문명 발달해서. 자, 우리요, 이제 과거로부터 인류가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했죠, 얘들아? 전쟁을 치렀죠. 그치? 약간 이제 그런 걸 보면 진짜 인간은 성선설이 맞기는 하느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너무 이제 잔인한 전쟁을 치르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게 되냐면 결국은 식량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첫 번째는 왜 생길까요?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야,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얘들아? 비료가 필요하지. 근데 비료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었어? 사실은 인간이 어느 정도 배설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디에 가서 용변을 봤어요, 얘들아? 논밭에 가서 용변을 봤었어. 그렇게 해서 퇴비를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배설물을 만들어내야 할 누가요, 얘들아? 인간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퇴비가 부족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급기야 전쟁을 치르다가 식량 문제 해결 무엇합니까, 얘들아? 20세기 초에 독일의 누구죠, 얘들아? 하버죠. 그치. 선생님이 알기로는 뭐 하버가 원래는 유태인인 걸로 아는데 육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히틀러가 죽였다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 하버가 원래 무엇을 개발하는 게 가능했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가능했대. 되게 똑똑했대. 그런데 자기 핵무기를 개발하면 정말 전쟁의 피해가 되게 커지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그걸 거부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해결되지 않는 식량 문제에 대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빠르게 농산물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결국 퇴비가 부족한 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누구야, 얘들아? 암모니아를 합성한 거 맞아요, 들려요? 네, NH3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합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니네들이 퇴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식물의 생장 요소의 원소 중에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질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기 중에 질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 무슨 결합? 무슨 결합, 얘들아? 산중결합에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제가 생물의 몸으로 들어오려면 이 결합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니네 숨 쉴 때 공기 중에 78%가 누구예요? 질소죠. 그치, 21%가 산소야.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는 내 혈액에 녹는데 질소는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로 바뀌어야 되냐? NO3-나 NH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얘들아? 4+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사실 자연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식물의 뿌리에 보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애가 생존을 합니다. 그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NO3를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 만들어냈었어. 근데 뿌리혹 박테리아가 완전히 많아서 대량 생산되지 않는 한 질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거지. 아니면 대기 중에서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쳐야 이런 것들이 합성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근데 번개가 늘 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무엇하자? 암모니아를 만들자. 암모니아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극성 분자로서 물에 잘 녹아서 NH4+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누가요? 하버가 누구? NH3를 빠르게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내죠. 자, 얘네들의 합성 어떻게 됩니까? 주관식에 이 합성을 시험 문제 쓰시오라는 것도 많이 나와요. 1단원만 보자면 얘네들의 상태를 안 써도 되지만요. 주관식에서 이미 1단원 전체가 시험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태를 써줘야 돼요, 안 써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이 NH3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화학 비료에 화학 누구요? 비료에 누구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졌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베이스가 되는 온도가 몇 도냐면요. 이 합성할 때 일반적으로 500도씨 몇 기압이에요, 얘들아? 200기압에서 얘네들이 합성됩니다. 그러니까 저 실험실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쉬워, 어려워, 얘들아? 어려운데요.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빨라야 돼.
그래서 학원은 여기에다가 누구라는 걸 써서 촉매라는 물질을 써서 이 화학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죠. 이로 인해서 이제 화학 비료의 이런 생산들이 가능해졌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가뜩이나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죽죠. 누구로 얘들아? 질병으로.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은 그런 전염병이 더 빠르게 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의약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의약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죠? 생겼죠. 그치? 의약품 문제의 누구요? 해결을 화학 쪽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는 이제 천연 성분들로만 버텼던 거 맞아요, 틀려요? 천연 성분들로만 버텼죠. 그런데 그마저도 여러 가지로 생산이 뭐 사실은 천재지변만 있어도 천연 성분들은 수급이 끊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삼, 산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날씨만 안 맞아도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준아 여기 봐야 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량의 누가 필요했습니까, 얘들아? 의약품을 생산하는 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약품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가 누굽니까, 얘들아? 아스피린이에요. 누구라고요, 얘들아? 아스피린.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페니실린이야. 누구라고요, 얘들아? 페니실린. 이번 바뀐 교과서에서는 유독 저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의 개발자 이름들이 좀 나오니까요.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아스피린과 우리가 페니실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아스피린의 원료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둘의 차이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아스피린은 얘들아 최초의 누굽니까? 합성 누구예요? 의약품이에요. 최초의 합성 누구라고요? 의약품. 됐을까요? 그런데 페니실린은 최초의 누굽니까? 최초의 누가 돼요? 항생제예요. 누굽니까? 최초의 무슨 제? 항생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자, 약은 다르게 써야 되는데요. 균을 죽이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항생제예요. 세균을 죽이는 게.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누구예요, 얘들아? 항바이러스제예요. 암을 죽이는 건 누구예요? 항암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에 걸렸는데 항생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원인이 되는 항원에 따라서 다른 약품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얘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고 얘는 최초의 누구다 얘들아? 항생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의 경우 여러분들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목표로 하느냐. 야, 과거에 애들을 키우다가 제일 많이 애들이 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자라는 과정에서 열이 안 나는 애는 없어. 이제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면 거의 무조건 일단 뭐부터 동반하죠, 얘들아? 열부터 동반하죠. 39도가 넘어가면 사실은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나 신경계 손상이 너무 크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열 나는 거, 그치? 아픈데 통증이 너무 이제 막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커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요. 아스피린이 누굽니까? 해열 무엇이었어요? 진통제의 역할을 합니다. 아스피린이 누구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해열 누구요, 얘들아? 진통제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있지. 우리나라 곳곳에 뭐가 있었냐면 버드나무가 있었어. 그게 사실 비상약이야.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거기서 즙을 내잖아. 열나는 아이에게 먹이면 열이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그래서 과거 버드나무는 무슨 약이야? 비상약이야. 근데 이제 88 올림픽을 앞두고,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나라가 너무 무섭다, 이 버드나무가 많은 건.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를 뭐 한 거야, 얘들아? 이제 없앤 거지. 그런데 사실 이거는 비상약에 해당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껍질 안에 있는 무슨 성분이 이제 해열을 했었냐? 자, 버드나무 껍데기에 있는 누구라는 애가 있습니까?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누구요? 살리 누구요? 실산.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뭐라고요? 살리실산. 뭐라고요, 얘들아? 살리실산. 입에 딱 달라붙죠? 그치? 자,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너네 먹어봤어요? 너네는 주로 타이레놀을 먹죠.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아스피린 많이 먹었는데요. 저 아스피린이요, 사탕처럼 새콤달콤해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너무 뚱뚱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사탕을 못 먹게 한 거야. 사탕을 제한했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근데 우리 아빠가 그때 어떤 매장을 굉장히 크게 하셨어. 그러니까 직원도 엄청 많았지. 그러니까 항상 비상약으로 우리 엄마가 약을 매장에다 채워놨었어. 근데 이제 아스피린이 사탕처럼 새콤달콤하니까 선생님이 몰래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아스피린을 먹었어.
먹고 사탕처럼 잘 녹여서 맛있게 먹어. 근데 이 새콤달콤할 때 이 새콤한 성분 있죠. 요게 바로 누구냐면 식초의 주성분이 누굽니까? 아세트산이에요. 누구라고요? 아세트산. 요게 수능에도 나왔고 내신에도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쟤네 주성분이 살리실산하고 아세트산이고요. 저걸 섞어서 만든 원료가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누구다 얘들아? 아스피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1년 가까이 아스피린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릴 때. 근데 각종 좋은 약을 먹었던 선생님 오빠는 맨날 병원을 갔거든요. 아파서. 저거를 늘 먹었던 선생님은 아픈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땐 진통의 성분 때문에 고통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내가 봤을 땐 여러 가지 균들이 내 몸에 있어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서 선생님 몸은 면역력이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스피린을 만든 사람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야 얘들아? 호프만.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네 가지가 모두 다 잘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니실린 볼게요. 자,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이 결국은 세균을 죽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플레밍이야. 누구라고 얘들아? 플레밍. 자, 어디에서 개발했어? 곰팡이에서 개발했어. 자, 이 사람이 원래는 세균 배양을 하는 실험을 하는데요. 무엇을 했습니까, 얘들아? 배양 접시에 세균을 이렇게 도마를 했어. 그런데 직원이 여기다가 너무 더워서 땀이 한 방울 뚝 떨어진 거야. 그리고 세균 배양 접시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땀이 뚝 떨어져서 거기에 곰팡이가 생겼어. 그랬더니 곰팡이가 생긴 세균 배양 접시에서는 균이 더 이상 생장을 못하는 거야. 다른 데는 다 균이 생장하는데 곰팡이 옆에 있는 세균만 성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했습니까? 곰팡이에는 균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추출해서 만든 게 누굽니까? 아니라 페니실린이에요. 근데 저걸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항생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일부 항생제는 내 몸에 들어와서 사실 부작용을 더 크게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류는 정말 많은 항생제를 만들어 왔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맞는 항생제를 찾아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해결을 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요 둘 다 얘네들 대다수의 의약품이 무슨 화합물이에요 얘들아? 탄소 무슨 물이에요 얘들아? 화합물이에요. 얘네들 대다수의 의약품이 무슨 화합물이야 얘들아? 탄소 화합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탄소 화합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탄소 화합물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지구상의 많은 물질들은요 크게 태울 수 있느냐 없느냐, 연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연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야, 탈 수 있는 물질은 누가 나와? 탈 수 있는 물질은 왜 태워? 너네 나무 왜 태워? 따뜻해지려고. 뭐 얻으려고 태우는 거야? 에너지 얻으려고 태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탈 수 있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 탈 수 있는 모든 물질에 누가 들어있어야 되라? 꼭 누가 들어있어야 돼? 탄소가 들어있어야 돼. 탈 수 있는 모든 물질, 타서 기체가 발생한다.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얘들아? 유기물. 됐나요? 탈 수 없는 물질 뭐라고 부릅니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 무슨 물이야? 무기물이야. 자, 물어볼게. 돌에 불 붙여봐. 타 안 타? 안 타. 무슨 물이야? 무기물이야. 종이에 불 붙였어. 타 안 타? 타. 무슨 물이야? 유기물이야. 그런데 이 유기물의 공통점을 봤더니 다 탄소를 가지고 있어. 얘네들이 무슨 화합물이야? 탄소 화합물이야. 맞아요? 자, 탈 수 없는 물질들 봤어. 탄소가 거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않아. 그치? 그래서 무기물의 대표 누구야 얘들아? H2O 물 안 타. 자,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암석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금속 타요 안 타요? 금속 안 타요. 무기물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의약품들의 대다수는 무슨 화합물이다? 탈 수 있는 무슨 화합물이야? 탄소 화합물이다. 요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천연물질로 우리가 그전에는 많이 해결을 했었는데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버드나무 껍데기를 즙을 내서 애를 먹이고 나면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 문제의 해결로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무슨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제 의료 문제도 있었어 없었어 얘들아? 있었죠. 그치? 그래서 의복에 관련된 거 의료 누구요 얘들아? 문제의 해결로 들어갑니다. 자, 의료 문제 해결. 과거에는 먼저 무슨 섬유를 썼었어? 천연 섬유 썼었어 안 썼었어? 천연 섬유. 천연 누구예요? 섬유를 썼었죠. 천연 섬유의 종류에 뭐가 있어? 설마 몰라요? 천연 섬유의 종류. 안 들어봤어? 면, 마,
견, 모.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섬유야 얘들아? 천연 섬유야. 그치? 비싸 안 비싸? 겁나 비싸지. 그치? 쟤네들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누가 높아요 얘들아? 촉감이 좋아요.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땀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흡수성이 높아 낮아? 높아. 맞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해요. 견고하지 못해. 구멍이 잘 나. 그래서 올 한 해 입고 나면 내년에는 입어 못 입어? 못 입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무슨 생산이 안 돼요? 대량 생산이 돼야 안 돼요?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옷을 입고 누구는 입지 말라는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두 번째 누굽니까 얘들아? 합성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라고요? 합성 누구요? 섬유를 무엇합니까? 만들어냅니다. 자, 이 합성 섬유는 뭘로 만들어내냐면 합성 섬유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누굽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무슨 연료예요? 화석 연료입니다. 누구요? 화석 연료. 석유, 휘발유 이런 거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선생님 최근에 사실 이제 버린 청바지가 있거든요. 새로 샀어요. 나름 믿을 만한 곳에서 샀어. 그 브랜드도 유명한 곳이야. 나는 그냥 버렸어. 아무리 세탁해도 계속 무슨 냄새가 나? 석유 냄새가 나는 거야. 아, 못 입겠어. 이 석유 냄새가 피부에 배. 거기다가 무엇 하냐면 나중에 뭐 하는 것 같아? 그냥 내 허벅지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청바지에서. 이제 바지를 벗어도. 그래서 나중에는 한 3-4번 세탁 더 하다가 다른 옷에도 냄새가 나고 해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 화석연료를 이제 원료로 하다 보니까 타기도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도 합니까, 얘들아? 환경오염도 일으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대량 생산은 가능한 거 맞아, 틀려? 무슨 생산 가능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세탁도 쉬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흡수성이 좋아, 나빠? 흡수성이 나빠. 땀 흡수가 잘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신혼 초에 남편 정장을 사주는데, 선생님이 이제 남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벌에 11만 원이에요, 정장이. 굉장히 싸죠. 위아래 두 세트에 11만 원이야. 신난다고 홈쇼핑에서 주문해줬어. 근데 여름에 그걸 입고 출근했다 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유정아, 나 오늘 회사 근처에서 일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 왜? 그랬더니 밖에서 땀이 났는데 이 합성 섬유가 뭐가 흡수가 안 되는 거야? 땀이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땀이 등에서 또르르 흐르더래. 그래서 팬티가 완전 다 젖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등에서 떨어 내려가서 안에 속옷이 완전히 다 젖었대. 그래서 유정아, 네가 사준 옷이 고맙긴 고마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든지 내 땀은 받아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옷이 다 젖은 거야. 그래서 최근 이제 합성 섬유들이 이런 단점들이 있죠. 대량 생산은 가능한데. 자, 그런데 얘네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좀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견고하고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구멍도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요즘 옷이 구멍 나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뭐예요, 얘들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누가 있냐? 자, 일단 첫 번째 누가 있냐면 나일론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얘들아? 자, 나일론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 누가 있어요? 에스터라는 누가 있어요? 야, 폴리에스터야, 폴리에스테르야? 폴리에스터 맞죠? 그치? 야, 사실 폴리에스테르랑 폴리에스터랑 뭐한 거야, 얘들아? 같은 어야. 뒤에 ER 붙었죠. 그치?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랑 폴리에스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표기상 이렇게 쓴다든지 영어니까.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고어텍스라는 소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거 비싸죠. 그치? 이거 비싸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자, 발열 누구요? 섬유까지가 이제 우리 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일론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무엇이에요? 최초의 합성 누가 됩니까? 섬유가 됩니다. 네, 최초 잘 나와요. 됐나요? 자,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일론 들어봤죠? 스타킹 소재예요. 질기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견고한 거 맞아야 들려요? 자, 견고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 구멍이 나, 안 나? 안 나. 그래서 밧줄. 칫솔, 뭐, 그치? 이런 것들 다 누구로 씁니까, 얘들아? 나일론으로 쓰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합성 섬유하면 항상 약간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정말로 많이 잘 대량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누가요, 얘들아?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얘들아?
헤러더스라는 사람이 누굴 발견합니까? 나일론을 합성해내죠. 근데 나일론 합성에 대한 거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나중 돼서야 얘가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들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라는 문제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특징이 무엇이냐? 자, 폴리에스터가 가장 무엇합니까? 널리 무엇됩니까? 활용되는 소재. 자,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 나일론이야. 아니,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야. 가장 널리 활용되는 건 누구야? 폴리에스터야. 알겠지? 여기서 지금 포인트 다 찝어줬죠? 거의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게 누구다? 폴리에스터다. 그치? 그런데 얘 신축성 좋고 말할 것도 없고 폴리에스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탁이 쉬워 어려워? 세탁이 굉장히 쉬워. 문제는 정말 흡수성이 높아져요, 낮아요, 얘들아? 낮아요. 땀 흡수가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 피부에도 약간 안 좋은 경향들이 있는 게 폴리에스터죠. 자, 고어텍스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그 고가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어디 등산 갈 때 입는 소재예요. 누가 잘 돼요? 방수가 잘 돼요, 안 돼요? 방수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잘 돼요. 그치? 자, 방수가 잘 되면서 땀 배출이 잘 되긴 쉽지 않은데요. 얘는 방수가 잘 되면서 누구도 잘 돼요. 땀 배출도 잘 돼요. 방수가 잘 된다는 건 빈틈에 구멍이 거의 없다라는 건데 저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되니까 이제 사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발열섬유 스스로 누구를 발생시켜요? 열을 발생시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아주 추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착용해서 입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누구요? 의류 문제 해결 누구요? 합성섬유 개발도 거의 몇 세기에 20세기에 얘네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20세기에 이루어진 것들 누구 있습니까, 얘들아? 식량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합성섬유. 이때부터 좀 많이 풍요로워지죠. 그치? 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금속의 재련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재련으로 들어가요? 누구의 재련? 금속의 누구로 들어갑니까? 재련으로 들어갑니다. 자, 금속의 재련 언제 진행됩니까? 요건 누구예요? 18세기예요. 그치? 자, 이 금속의 재련, 금속이 없었으면 빠르게 무엇할 수 없습니까? 농업이 성장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산업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18세기에서 자, 우리 금속의 재련에서 첫 번째 누구의 재련이 있어요? 철에 누가 있습니까? 재련이 있죠. 철은 인류 문명 발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우리 이 철의 재련이 어떻게 되냐?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철은 무조건 자연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녹슨 상태로 존재해요. 자, 누구라고 하죠? 녹슨 철로 이루어진 암석을 뭐라 그래? 철광석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광석. 철광석의 화학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Fe2 누가 됩니까? O3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중에 시험 보다 보면 요거 시험 문제에서 화학반응식 쓰라는 거 있고 이것도 나옵니다. 자, 상태 당연히 써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철광석과 누구요, 얘들아? 철광석과 누굽니까? 코크스를 반응시켜서 무엇하는 방법, 얘들아? 철을 재련하는 방법을 알아내라. 이제 반응식으로 써라라고 얘기했어. 근데 너네 이거 고1 때도 있었지. 산화환원 반응에서. 그래서 어떤 애들이 되게 많았냐면 철광석과 코크스의 반응을 쓰라고 그랬는데 누굴 썼어요? 일산화탄소의 반응을 썼어요. 그래서 틀린 친구 되게 많았습니다. 자, 철광석의 화학 반응식 누구라고요? Fe2 누구라고요? O3. 코크스는 누가 됩니까? C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탄소가 누구를 뺏어야 돼? 산소를 빼서. 이렇게 화학 반응시키면 누가 발생해야 돼? 누가 발생해야 돼? 이산화탄소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산소 원자가 3개 들어갔으니까 몇 개를 빼내야 돼? 3개를 다 빼내야 돼. 자,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무엇합니까?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치? 자, 근데 산소 원자가 3개 들어갔는데 여기 2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이 쓰죠. 됐나요? 그럼 산소 원자 몇 개예요? 6개지. 그러면 여기 산소 원자 6개 되려면 3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탄소가 3개니까 탄소 몇 개 들어가셔야 돼요? 3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철은 총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뭐라고 쓰셔야 돼요? Fe2를 앞에 4를 써줘야 되는데 진짜로 고2 중에 어떻게 써온 애가 있어? Fe4라고 써온 애 있어요. 진짜 미칩니다.
금속에 Fe2, Fe3, Fe4가 어디 있습니까? 그치? 금속만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숫자가 붙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결국은 누구예요, 얘들아? 이 철의 재료는 무슨 반응입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무슨 반응이야? 환원 반응 맞아요? 틀려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가냐면 누구요? 알루미늄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재련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구의 재련? 알루미늄의 재련. 자, 우리요 알루미늄의 재련까지 쓰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금속들은 뭐한 상태로 자연계에 존재한다고 얘들아? 녹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녹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는 무슨 분해라는 방법을 이용하냐? 전기 분해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무슨 분해라는 방법을 이용해요? 전기 분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누구를 제거합니까? 산소를 제거해요. 자,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의 특징이 뭐예요, 얘들아? 알루미늄이라는 금속 생각, 너네 알루미늄 호일 쓰지? 무거워가지고 가볍지. 가벼운 금속이야. 그래서 쓰기 좋은데 문제는 과거에 너무 비쌌어. 그러다 보니까 전기 분해를 통해서 역시나 산소를 제거하는 거. 이것도 무슨 환원이야? 산화. 누구에 해당해? 환원에 해당해.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내고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네, 얘네들의 가격이 높아져 낮아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재련을 통해서 대량으로 이제 좀 쉽게 쓸 수 있는 공급을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플라스틱의 개발로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니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합성 섬유 같은 경우 누가 원료라고 그랬지? 화석연료가 원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런데 여기 누구요? 플라스틱도 누구도요? 플라스틱도 누가 원료예요? 이 친구도 화석연료가 누구예요? 원료예요. 자, 플라스틱도 무슨 원료? 얘들아?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 속에서 나온 누구라는 소재가 있냐면 나프타라는 소재가 있어. 누구라는 소재가 있어? 나프타. 저걸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한 거죠. 플라스틱의 장점이 무엇이에요? 플라스틱의 장점. 무엇하다? 가볍다. 그 다음에 누구 변형이 쉽다? 모양 누구요? 변형이 무엇하다? 쉽다 어렵다? 쉽다야. 그치? 사실 선생님 묶는 이 머리끈에도 누구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플라스틱과 고무가 좀 섞여 있는데요. 이게 쓰다 보면 여자애들 알 거예요. 금방 늘어나? 되게 늘어나죠. 원상 복구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드라이기에다 가서 뜨거운 바람 좀 쐬세요. 원래 처음 샀던 데처럼 이게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플라스틱 같은 애들이 들어간 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갑니까? 누구로 들어가냐면 건축 소재 개발로 들어갑니다. 누구요? 무슨 소재? 건축 누구요? 소재에 누구로 들어가? 개발로 들어가. 선생님이 이제 사실 옛날 집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 거 되게 좋아하냐면 한국민속촌 같은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멀지만 그 선생님이 한번 방학 때 얘기해 줬을 거야. 미스터 션샤인 촬영장 거기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가 논산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잖아. 3시간 좀 넘게 걸려. 근데 선생님 벌써 작년에 그거 선샤인 촬영장이 있다는 걸 알고 선생님이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3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출근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민속촌도 되게 좋아해서 이제 갔었어. 가서 선생님 초가집을 보면서 근데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 초가집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우리 집 같은 거야. 딱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부터 유정아 이렇게 되게 큰 기와집 이런 거는 너랑 안 어울리는데 초가집에 들어갔는데 난 너가 니네 집 들어가는 줄 알았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초가집이 너무 좀 운치 있고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 초가집 밑에 깜짝 놀랐어요. 그 초가집에 지푸라기 있지. 그 밑에 하얀 게 타타타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벌레야. 벌레가 앓아놓은 게 정말 몇천 개가 쫙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계속 그런 집에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자다 보면
그럼 벌레가 떨어질 수도 있어 없어? 자는데 벌레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소재들은요 계속해서 무엇합니까? 덧대고 이제 다시 수리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래서 옛날 집들은 건축 소재를 개발할 때 천연 물질로 지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썩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소재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 금속도 써요 안 써요 얘들아? 쓰죠. 그치? 금속을 기반으로 해서 시멘트를 바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강철 소재가 있어요 없어요? 강철 소재가 있죠. 자, 강철 소재 같은 경우는요 누구에다가 철에다가 일부 누구를 섞어요? 탄소를 섞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무슨 성이 굉장히 높아지냐면 내구성이 높아져 안 높아져? 내구성이 높아져서 건축물을 훨씬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어? 시멘트. 아, 얘는 좀 알아두세요. 시멘트는 시험 문제 좀 잘 나옵니다. 자, 시멘트의 소재가 무엇이냐? 시멘트 굉장히 단단해 안 단단해? 단단하지. 자, 이 시멘트가 어떻게 해서 단단해지는 거냐? 자연에서 오는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 잘 보세요. 산화칼슘이라는 성분을 이용합니다. 누구라는 성분을 이용해? 산화칼슘. 저걸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면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산화칼슘이야. 근데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지구상에 많어 적어. 지우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저 시험도 잘 나온다 그랬어. 지금 선생님이 하면서 일부는 읊었지만 얘 잘 나온다 그랬고 여기서 나일론의 특징, 폴리에스터 특징 찝었죠? 찝은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시멘트의 주성분이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라고 그랬어. 야, 바다에 가면 상어가 많아 조개가 많아? 그렇지. 걔네들이 폐사돼서 쌓인 성분이 세 글자로 무슨 암이야? 석회암이야. 무슨 암이야? 석회암. 인류 역사상 조개가 얼마나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석회암의 매장량이 많아 적어? 많아. 걔를 갈아서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만드는 게 누구야? 시멘트야. 그런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에서 나오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 산화칼슘. 뭐라고 한다고? 산화칼슘. 또는 칼슘 화합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산화칼슘 얘네들 일명 무슨 암에 해당한다? 석회암에 해당한다. 자, 이거를 갈아.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누구도 집어넣냐면 이 안에 누구도 집어넣어? 철도 집어넣어. 그 다음에 누구도 집어넣어? 알루미늄도 집어넣어. 이런 성분들을 집어넣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더 약하게 만들어, 더 단단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최종 누구를 섞어요? 여기다 최종 누구를 섞어? 물을 섞으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딱딱하게 굳으면서 견고해지죠. 그래서 저런 소재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누굽니까? 유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상식에 해당합니다. 자, 유리를 어디서 얻어요? 유리를 어디에서 얻어요? 모래에서 얻어요. 너네 모래사장에 가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얘가 석영이라는 소재인데요. 그게 바로 유리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래 안에 있는 SiO2라고 해서 이산화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의 특징이 무엇합니까? 투명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창문을 유리로 하면 햇빛이 들어와서 태양에너지가 집안에 무엇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집은 문을 만들긴 만들어. 근데 창문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문을 만든다 한들 한지를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잘 들어오게 되려면 아예 문을 뭐 해야 돼? 열어야 돼. 햇빛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태양에너지 잘 들어오게 할 수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일곱 번째 누굽니까 얘들아? 이 화학의 발달이 누구요? 기술 파트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과학 기술 그 다음에 화학의 발달이 기술이나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죠. 여기에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지금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누구예요? 반도체 맞아요 틀려요? 반도체 맞죠. 자, 반도체에 누가 있어요? 반도체의 원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했어요. 반도체의 원료 규소와 누굽니까? 저마늄이에요. 누구와 누구라고? 규소와 저마늄 맞죠. 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똑같은 소재예요. 자, 누구를 가지고 모래에다가 누구를 가해요? 미친 듯이 열을 가하면 녹아요. 이거를 무엇시킵니까? 재결정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재결정을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무슨 규소가 얻어져요? 순수 규소가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순수 규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의 원료인 누구를 만들어내냐? 웨이퍼라는 소재를 만들어내요. 누굴 만들어낸다? 웨이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적용해서 반도체 소재를 만들어서 스마트 기기에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옆 파트부터는 이번 교과서에 새로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전지가 있어요? 화학 전지가 있어요. 자, 지금 칠판에 찝어주는 것만 보시면 돼요. 화학 전지, 건전지 하면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야 돼? 플러스 극과 그 다음에 무슨 극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물리의 발전이지 화학의 발전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학의 발전 맞습니다. 자, 우리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있죠. 그치? 자, 극의 특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야,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쏟아져 나와야 돼? 전자가 쏟아져 나와야 돼. 그 전자가 무슨 극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잘 잃는 소재를 써야 돼? 얻는 소재를 써야 돼? 전자를,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잘 뭐하는 소재를 써야 돼? 잃는 소재를 써야 되죠. 그래야지 전자가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럼 플러스 극은 전자를 잘 뭐하는 소재를 써야 돼? 그렇지. 전자를 잘 뭐하는 소재? 얻는 누구요? 소재를 써서 우리가 전지를 만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무엇 해야 됩니까? 이들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끔 누구를 써줘야 돼요? 전해질이라는 소재를 써줘야 돼요. 전해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액체 맞아요. 자, 쟤는 수용액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지는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얘들아?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탈 때 무엇 해요, 얘들아? 휴대용 배터리 모두 무엇 하세요? 가지고 타세요. 화물칸에 실지 말아라? 실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한번 되게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누군가가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배터리를 어디에 집어넣었어? 비행기 내부에 짐칸에 넣었죠. 거기서 불 붙어서 결국 그날 비행기 출발 못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키라는 수칙을 좀 지켜야 되는데 불이 붙을 정도면 작은 배터리는 아니거든요. 꽤 큰 배터리일 텐데 그거를 가지고 다닐 때 적어도 늘 백팩에 메고 다니다가 필요한 그런 소재들은 원래 비행기 이륙할 때 어디에 넣어야 돼? 바닥에다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래서 만들어낸 어떤 전지가 있었지, 얘들아? 리튬이온 전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리튬이온 전지 이런 거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 화학전지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효율을 더 높여요? 안 높여요? 효율을 더 높이고 안정성도 조금 더 무엇하니라 높인 이런 화학전지를 개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누구의 발달이 있어? 디스플레이의 발달이 있어요? 없어요? 디스플레이의 발달이 있죠. 자, 선생님은 사실 어렸을 때 우리 집 TV가 브라운관이었어요. 브라운관 뭔지 알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나마 우리 집에 컬러 TV가 있었거든요. 내 친구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TV를 보고 갔었어요. 걔네 집에 이제 흑백 TV인 거야. 그래서 컬러 TV인데 브라운관이 되게 두꺼웠었어. 그리고 모니터 굉장히 작죠. 그리고 TV에서 혹시 보셨을까요? 응답하라 1988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채널 두두두두 돌리는 거. 그치? 그런데 오빠랑 싸우면 뭐합니까? 얘들아? 내가 보고 싶은 채널로 돌린 다음에 채널 돌리는 걸 뽑아가지고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은 다른 채널로 돌릴 수 없는 이런 게 굉장히 이거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 거야. 그래서 뽑아서 도망가고 오빠랑 싸우고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다시 갖다 꽂아놔야 돼. 그런데 정말 그 조그만한 TV가 엄청 뭐였어 얘들아? 무거웠어. 그런데 지금 디스플레이는 누구로 바뀌었어요? LCD, 그 다음에 OLED 이런 소재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런 소재로 바뀌면서 현민아 성근이 뒤에 숨어가지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자, 우리 무엇합니까? LCD와 OLED로 바꾸면서 모니터가 뭐해졌어요 얘들아? 얇아졌어요? 두꺼워졌어요? 얇아졌어요. 그치? 요즘 진짜 얇아졌죠. 자, 그리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OLED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심지어 뭐해질 수 있어요? 휘어지는 것이 무엇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인간의 얼굴이 입체라고 하죠.
그래서 화면이 휘어지면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진대요. 근데 휘어지는 TV 내가 들어갔던 가격은 2천만 원이었거든요. 굳이 내 얼굴의 입체적인 부분, 난 얼굴이 평면이어서 그냥 평면 TV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전했죠. 근네 선생님네 집 TV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121만 원이 가지고 샀어요. 엄청 커요. 엄청 큰데 121만 원밖에 안 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얘들아? 화질 때문이겠지. 같은 가격,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인데요. 금액이 300만 원대가 있었어. 가서 봤어, 매장에서. 엄청 선명해. 우리 집은 이제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내가 봤을 때 기능이 발달할수록 고장이 더 잘 났나? 더 잘 나. 그래서 나는 그냥 사실 그 정도 성능은 되지 않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 근데 121만 원짜리 썼는데 뭐 스피커도 오고 모두 오고 뭐 되게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뭐하고? 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무엇한 높은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안 개발하고 있어? 개발하고 있죠. 옛날 TV는 뭐 했냐면 TV 한 2시간 보잖아요. 텔레비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위에 선생님네 오빠가 빈혈약을 올려놨었거든. 2시간 TV 보고 그거 약 먹어야지 하고 오빠 딱 일어났는데 정말 빈혈약이 완전히 녹아있었어. 그 정도로 열에너지 손실이 컸어 작았어? 컸어. 그러니까 TV 틀어놓으면 엄마 자꾸 껐죠.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근데 요즘 효율도 높아졌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누구의 개발이 있었어요? 의약품의 개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실 이 의약품의 개발 무엇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누구 있다고? 항생제, 그치? 그런데 이런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 이런 것부터 해서 누구까지 있습니까? 백신까지 있죠.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완벽히 예방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선생님은요 이런 백신도 꿈꾸고 있어요. 탈모 예방 백신 굉장히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탈모 예방 백신. 인간은 40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져도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뭐하게 돼 있어요, 얘들아? 빠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저께 어떤 반에서 저는 뭔가요? 하는 학생이 나왔어요. 40대가 되지 않았는데 왜 머리카락이 얇고 자꾸 빠져나가면 저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얘기를 했죠. 잘 살펴봐라. 호적 살펴보면 너 70년대 태생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백신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은 무슨 키트도 나오죠, 얘들아? 진단 키트. 너네 무슨 진단 키트도 있는 줄 알아? 갱년기 진단 키트 있어. 갱년기 진단 키트가 있어. 그래서 정말로 간단하게 뭐 소변을 묻히잖아. 갱년기인지 아니지 나. 너무 무서워. 안 했어요. 무서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갱년기 증상 같아. 너무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작년에 누구랑 얘기하는데 이걸 또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다 하자니 대학병원 가서 하면 또 20몇만 원 나오고 했더니 그 15,000원짜리 있어요. 갱년기 진단 키트. 나 너무 무서워. 일부러 병원을 미루고 안 가고 있었는데 갱년기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아까도 이제 초등 선생님이 이제 탈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너네 우리나라 의사 중에 이 사람이 전 세계 2명밖에 없는 의사 중 한 명이거든요. 인공 피부를 만들어낸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상 전문이야. 그때 다큐멘터리 봤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왜 이렇게 똑똑한 의사들이 다 압구정동에서 남의 얼굴 뜯어고치고 있냐라는 거야. 왜 화상외과 이쪽으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화상 전문 되게 유명한 그 병원에 보면 완전 전문의가 그때 5명이라고 그랬나? 근데 내가 뭘 봤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불이 난 거야. 불이 나서 이제 이게 무너져. 그러니까 소방관이 들어가지 못해. 근데 엄마가 담요에 물을 뿌려가지고 아들을 구하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아들이 기골이 장래. 근데 엄마가 나만 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아들이 의식이 없어. 벌써 유독가스를 마셔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들한테 이 물 묻힌 담요를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자기 팔에 불이 붙은지도 몰라. 아들 살리려고. 끌고 나왔어. 다 녹았어. 다 녹았는데 녹은 상태로 붙었어. 이게 안 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잘라내야 되는데 이 피부가 비닐처럼 녹아서 다 이게 뭐라 그러지? 엉겨 붙었어. 그러니까 피부가 모자라서 이걸 떼질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썩는 거야. 이거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인공 피부가 내가 그때 듣기로는 가로 5cm, 세로 5cm인가? 이렇게 해서 가로 5cm, 세로 5cm 요 면적에 1,0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식하기도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피부를 떼서 조직이 맞으면 갖다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고 이런 시신을 기증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공 피부를 만들어냈고 의사가 바라는 건 이게 이제 의료보험법으로 금액이 좀 열려서 이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밖에 외출할 수 있게끔 이거를 뭐 해야 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 뭐도 할 수 있어 얘들아. 머리카락도 다 녹을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인공 머리카락도 이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막 합성해서 이렇게 실처럼 길게 나열한 다음에 선생님도 신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가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 모자라고 했어. 여러분들이 훔치켜볼까봐 가발. 괜찮겠어요 선생님? 고덕동에 선생님 막 뛰어가고 있는데 어머 유정쌤 하고 머리가 선생님을 놓쳐가지고 저 뒤에서 머리카락을 탁 잡았다 그러면 훌러덩 벗겨지니까 선생님은 조용히 불러주셔야 돼요. 유정쌤 하고 크게 불러줘야지 다들 이렇게 머리채 탁 잡으면 선생님 벗겨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흉측한 모습이 선생님 몇 가닥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발 이렇게 던집어서 씌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 어쩐지 어색하더라 머리카락이 이러는 거야. 진짜요. 가짜 아니에요. 자, 머리 어쩐지 어색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잘 우리가 개발이 더 많이 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기 힘들죠. 이런 개발 이제 누가 하셔야 돼요? 니네가 하셔야죠. 그치? 국가의 자원입니다. 니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번째 무슨 소재로 들어옵니까? 신소재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 신소재도 또 누구를 개발시킬 수 있어요, 얘들아? 의약계를 개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인공장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인공장기 안 들어봤어요? 인공장기 들어봤죠. 인공장기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뭐 하는 거야? 장기 매매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데 내가 납치되면 어떡해? 너무 무섭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신소재를 통해서 좀 원활히 무엇돼야 되고 얘들아 개발돼야 하죠. 그래서 뭐 인공심장, 인공신장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들어봤죠? 예전에 그래핀 들어봤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탄소 나노 뉴라는 게 있어요. 휴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전자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소재들 이런 걸로 진짜 이제 전자제품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손목에 감고 다니는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 휘어져서.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에서 휴대 가능해서 이걸 나중에 빼가지고 뭐 커피숍 같은 데서 뭐 하는 거야? 다시 펴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런 소재도 나올 거라는 거야. 나 그냥 노트북에 만족해 얘들아.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안경 쓰는 소재죠. 무엇입니까? 형상, 누구요? 기역, 누가 있습니까? 합금 이런 소재들이 있어 없어? 있죠. 이런 신소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화학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것들을 무엇해야 됩니까? 제한해야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치? 이 와중에 우리는 누가 너무 많이 생산돼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생산돼요. 너네 내가 몇 년 전에 알아봤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의류 있죠. 지금까지 생산된 의류가 한국인이 앞으로 20년간 단 한 벌의 의류도 새로 생산하지 않고 현재 있는 한국 사람들이 20년간 충분히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 이미 생산돼 있대. 근데도 지금 계속 신제품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다 소비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이걸 버리죠. 그래서 후진국에 버려진 나라 보면 온 동네 의류 쓰레기야.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뭐 하고 있어? 소들이 주변에 풀이 안 나니까 풀을 못 먹고 이게 다 화석 연료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소들이 찢어진 옷을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해? 얘네들이 너무 배가 아파서 결국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류 쓰레기에 쌓여있는 산 본 적 있어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거 찾아보잖아요. 옷 새로 사기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옷을 샀거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옷을 주문했는데 6벌을 주문했는데 85,000원이야. 합성 섬유계가 아니었으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야 6벌을 샀는데 85,000원이면 청바지 하나는 34,000원이어서 그걸 다 맞다? 근데 2만원 할인이야. 14,000원이야.
합성 섬유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진짜 한 6, 7년간 거의 옷을 안 사 입었어. 나중에 선생님 잠바 입는데 왜 점퍼를 새로 샀냐면 여기가 다 뜯어졌어. 너무 많이 입어서.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이건 가난의 극치다. 이거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친한 언니한테 언니 제가 이 잠바를 한 13년 정도 입었는데요. 언제쯤 교체하면 될까? 유정아 이제 지겨워.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 버려 막 이러는 거야. 사실 버리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딸에게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언제까지 난 까만색만 입어야 돼? 까만색 잠바만. 엄마 왜 맨날 내 잠바에서 오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구멍난 곳에서 털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이제 버리는 베개솜에서 솜을 빼서 거기다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그래서 약간 이제 엄마 때문에 그런 잠바를 입어야 되는. 자, 아들이 체구가 맞을 때는 아들이 입었거든요. 급격하게 아들이 헤비급으로 커지면서 아들이 못 입고 바로 딸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얘들아? 잡아내야 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지하에 매립하거나 무엇합니까? 얘네들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건축 소재나 섬유를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래서 얘네들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탄소 포집, 활용, 누구요 얘들아? 저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CUS라고 나와 있죠. CCUS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원 마무리합니다.